조선을 건국한 왕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북진 정책을 통해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혀 전성시대로 이끈 고구려의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대왕입니다. 조선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한양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힌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며 백제의 시조인 왕은 누구입니까? 온조왕입니다. 신라 진흥왕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 수양단체는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한글을 만든 조선의 네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삼국 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시대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입니다.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3명의 장군과 그들이 활약한 시대를 말해보세요. 이순신 조선시대, 김유신 신라시대, 계백 백제시대입니다.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주변에 위치한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 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애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지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 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지옥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경술국치입니다. 1919년에 탑골 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 독립을 외치던 대규모 만세운동은 무엇입니까? 3.1운동입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무엇입니까? 을사조약입니다.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줌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한일병합조약입니다.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순국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유관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방입니다.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 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천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좌진 장군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헤어져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거나 만날 수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산가족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 걸쳐 있는 공동경비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판문점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몽입니다. 우리나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 중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다. 수도를 대성의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성계입니다. 현충일 이상 가족 분단된 한반도 철조망 등과 관련 있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한국 전쟁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은 어디입니까? 노량 대첩입니다. 대한민국 천연 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설악산입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무장지대입니다.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과 연해주를 차지하여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고구려 영토의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발해입니다. 임진란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들을 말해보세요.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등이 있습니다. 신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혁거세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출생과 고조선의 건국에 대한 신화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며 100일을 버틴 곰이 웅녀라는 인간으로 변신했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신화는 무엇입니까? 단군 신화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가사를 가진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리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통일 신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 왕검입니다. 신라 제30대 왕으로서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문무왕입니다. 삼국시대 중 화랑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로 경주에 있는 문화재로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등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신라 제24대 왕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화랑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며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삼국 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입니다. 고구려 시대왕으로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 대왕입니다. 영어로 코리아, 프랑스어로 코리, 독일어로 코리아, 러시아어로, 아랍어로 세계인이 부르는 한국의 이름은 모두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옛 고구려의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발해입니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목화 재배에 성공하며 고려인의 의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익점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으로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입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고려청자입니다.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 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백제입니다.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성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은 무엇입니까? 강화도 조약입니다.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뜻을 가진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임진란 때 일본군을 물리친 조선 시대의 장군 이름을 말해보세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아사다를 도읍으로 정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을 세운 사람으로 우리 민족의 시조이며 환인의 손자이자 환웅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단군왕검입니다. 고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조 왕건입니다. 몽골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고려가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16년에 걸쳐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19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해전은 무엇입니까? 노량대첩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 이름은 3개 이상 말해보세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발해, 조선 등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목민심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약용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좌진 장군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신라 진흥왕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 수양단체는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입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유관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있으며 독립혁명운동가로 광복 후 우리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였습니다. 백범일지라는 저서를 썼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봉길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더 많은 군대를 만주에 보내 독립군을 공격했지만 청산리 전투를 지휘하여 일본군을 대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좌진 장군입니다.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봉창입니다. 전쟁 중 일본군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본 군 위안부입니다. 3.1운동에서 민족대표로 나온 33인이 대규모 만세운동 전에 낭독한 것은 무엇입니까? 독립선언서입니다. 1919년에 탑골 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 독립을 외치던 대규모 만세운동은 무엇입니까? 3.1운동입니다. 독립운동가인 김구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쓴 자서전은 무엇입니까? 백범일지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세종대왕이 발명한 글자는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하여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태극기의 모서리에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 하늘, 곤, 땅, 감, 물, 이, 불입니다. 3월 1일, 3월 1일, 7월 17일, 8월 15일 등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국경일의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은 무엇입니까? 3.1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영효입니다.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거듭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후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을 3가지 말해보세요. 태극기, 한글, 애국가, 무궁화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글을 무엇입니까?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익태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북한을 합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백두산입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한라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설날, 추석, 단오, 한식입니다. 대한민국 국경일 중 7월 17일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입니다. 우리 글자를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한글날입니다.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떡국입니다. 설날에는 깨끗한 옷이나 한복을 입고 어른에게 절을 하고 새해 인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때 하는 절을 무엇입니까? 세배입니다. 설날에 세배를 하는 아이에게 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뱃돈입니다. 설날을 대표하는 전통놀이는 무엇입니까? 윷놀이입니다. 음력 1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리고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설날이며 떡국을 먹습니다. 햇살가루를 반죽하여 팥, 콩, 밤, 대추, 깨 등을 넣어 만든 떡으로 추석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오곡밥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서서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던 것에서 유래된 것은 무엇입니까? 강강술래입니다.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놀이로 4개의 윷가락을 던져 도, 개, 걸, 윷, 모를 정해서 윷말을 움직여 모든 윷말이 최종점에 먼저 통과하면 이기는 민속놀이는 무엇입니까? 윷놀이입니다. 정월 대보름 전날에 논둑이나 밭둑에 마른 풀을 태우면서 농작물을 해치는 벌레들을 죽이고 다음 농사의 거름이 되게 하던 민속놀이는 무엇입니까? 쥐불놀이입니다. 6.25 전쟁의 자료를 보존하고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전쟁기념관입니다. 광복 직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 군대의 군사적 경계선을 말하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실질적인 분단선이 된 것을 무엇입니까? 38선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남한을 지원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신사임당의 아들이며 5,000원권 집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율곡 이입니다. 5만 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해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은 무엇입니까?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는 무엇입니까? 원입니다. 동전 앞면에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새겨진 동전은 어떤 것입니까? 10원입니다. 500원 동전에 새겨진 동물은 무엇입니까? 두루미입니다. 100원 동전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대한민국의 화폐 중 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1,000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퇴계 이황입니다.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나무를 아껴 가꾸고 많이 심기를 권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날은 무엇입니까?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린이 사랑정신을 하향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방정환 씨가 만든 날은 무엇입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이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이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의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한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려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입니다. 지하철을 타던 중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밟거나 부딪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다가 생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을 때는 집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봉투는 무엇입니까? 종량제 봉투입니다.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를 목격했을 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지갑 등 타인의 분실물을 주었을 때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디에 신고합니까? 경찰서 112-112입니다. 재활용품에 속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등이 있습니다. 다시 쓸 수 있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서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리수거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기초질서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공공시설을 차례를 지켜 깨끗하게 사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 당사자 신분을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도입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금융실명제입니다. 식품, 생활용품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모여 있고 대체로 물건 값이 저렴한 곳은 어디인가요? 재래시장입니다. 매일 열리는 시장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상설시장입니다. 의료, 식품, 가전, 화장품, 보석 등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시설과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좋으나 가격이 비싼 곳은 어디인가요? 백화점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물건 구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물건 교환이나 환불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영수증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장인어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시어머님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 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촌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존댓말 또는 높임말입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입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기간은 몇 년입니까? 9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 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중학교까지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카드는 무엇인가요?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 하는 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세배입니다.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인가요? 떡국입니다. 온 식구들이 고향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우리나라의 명절은 무엇인가요? 추석입니다.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추석 때 하는 민속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강술래나 줄다리기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준비해 가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축의금입니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까? 만 18세 이상 되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1년이 되는 날에 치르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잔치입니다. 아이의 첫 번째 생일에 여러 물건을 상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골라 잡은 물건으로 아이의 미래를 예상해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잡이입니다. 태어나서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갑잔치입니다. 태어나서 7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칠순잔치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입니다. 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이나 물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의금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옷은 무슨 색을 입습니까? 검정색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며칠 동안 진행합니까? 3일 동안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복입니다. 편지나 전보소포를 모아 배달하는 곳으로 우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체국입니다. 공공기관 중 화재 예방과 진압을 하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일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방서입니다.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모아두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은 어디입니까? 도서관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입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보험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입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울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사회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 중 범죄의 유형과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법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비 등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사회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 중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계약해서 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송입니다. 국가나 지방의 공공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무원입니다. 이민자가 이것을 이수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체류 자격을 변경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부부인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맞벌이입니다. 북한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쪽에 있는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태풍, 홍수, 장마 등의 대표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무덥고 습한 계절은 무슨 계절입니까? 여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마라도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 기온이 매우 낮고 눈도 오고 일반적으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날씨를 보이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대체로 포근하고 따뜻하며 이따금씩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불어오고 진달래, 벚꽃 등 꽃들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은 무슨 계절입니까? 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백두산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바르게 알려주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그럼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한라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남해, 서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동해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돌로 만든 족장의 무덤으로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입니다. 조선정조 때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하여 경기도에 쌓은 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성입니다.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세운 천문기상 관측대 이름은 무엇입니까? 첨성대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의 토암산 기슭에 있는 것으로 다보탑과 석가탑 등이 있는 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불국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싶으면 어느 계절의 산에 가야 합니까? 가을입니다. 줄 위에서 노래, 춤, 고개를 하며 재미있게 얘기하는 전통 예술은 무엇입니까? 줄타기입니다. 훈련된 매를 이용하여 사냥하는 것을 말하며 북부지방에서 전해지는 전통은 무엇입니까? 매사냥입니다.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 북치는 사람, 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기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 판소리입니다. 처용의 가면을 쓰고 추는 무용으로 새해를 맞으며 악귀를 몰아내고 왕실의 평화를 기원하는 무용은 무엇입니까? 처용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밤에 수십 명의 마을 처녀들이 손을 맞잡고 원을 만들어 돌며 노래하는 민속놀이는 무엇입니까? 강강술래입니다. 가야금 등의 반주가 따르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으로 조선사회의 지식층에서 애창되던 발전된 것으로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판소리, 민요와 구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곡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리랑입니다. 꽹과리, 장구, 북, 징의 4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나 그 음악에 의한 놀이는 무엇입니까? 사물놀이입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은 무엇입니까? 김치입니다. 옛날에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태가 넓고 둥근 모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갓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행사로 겨울 동안 먹기 위하여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김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로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겨루는 놀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씨름입니다.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우리나라의 전통 운동으로 손과 발 등을 사용하여 차기, 지르기 등의 기술을 구사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태권도입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쓰던 돌로 만든 기구로 콩, 팥, 메밀, 녹두 등의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맷돌입니다.
고려시대의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16년에 걸쳐 만든 것으로 합천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당시의 군 생활에 대해 쓴 일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난중일기입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 회사 등 조직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력서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고정시키는 띠는 무엇입니까? 안전벨트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화제를 종이로 보여주는 것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발행되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광고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문입니다. 방송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방송사는 무엇입니까? EBS입니다. 집주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빌려 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전세입니다.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월세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운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반기문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한 명으로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서 고향에서 제사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인생을 바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황입니다.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에 어머니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은 누구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앙부일구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입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다투는 특별법원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의 분쟁이 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며 국가공권력이 헌법을 지키고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법원입니다. 법원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권 분리입니다. 3심 재판을 담당하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검찰, 형집행, 교정, 인권보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해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3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원입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보세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인데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입법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은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관할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그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는 무엇입니까? 청구권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치권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유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평등권입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회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근로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번 돈 중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납세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만 18세가 넘으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군대입니다.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한국에서 삼권 분립은 어떤 제도입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국가 권력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국회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 회의가 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입니다.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머물면서 나라 일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함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며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형벌 집행, 검찰, 출입국 관리, 교정, 인권 옹호 등의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일자리 등의 고용노동에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국가 간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외교부입니다.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국방부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다. 국민복권 및 사회복지 등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교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원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소방청입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청입니다.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세청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긴 경우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입니다. 일정 지역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인 도시를 모두 말해보세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시를 말해보세요. 서울특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시를 말해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를 말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은 무엇입니까? 민사재판입니다. 살인, 절도 등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은 무엇입니까? 형사재판입니다. 헌법에 관한 의미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질서 유지 등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찰입니다.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당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당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당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갔습니다. 돈이 많은 마리아와 돈 없는 에바가 똑같이 한 표씩 투표를 합니다. 이런 선거를 무슨 선거라고 합니까? 평등선거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을 무슨 선거라고 합니까? 직접 선거입니다. 4대 선거원칙 중 국민으로서 인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 선거입니다. 4대 선거원칙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밀 선거입니다.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갖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만 18세 이상입니다. 투표를 하러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 이상입니까? 만 25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총선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만 40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지방선거는 몇 년마다 몇 월에 시행합니까? 4년마다 6월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은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입니다.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해진 용지에 의견을 표시하여 내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투표입니다.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선거일에 다른 일정으로 인해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전투표입니다. 강도, 살인, 절도 등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은 무엇입니까? 형사재판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약서입니다.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계약서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목적물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매매계약서입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차용증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관리 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등기부등본입니다.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해야 합니까?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몇 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러 어디로 가야 합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신고입니다. 전화를 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은 무슨 범죄입니까? 보이스 피싱입니다.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이 있는 정보, 주로 영화나 음악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은 행위는 무슨 범죄입니까? 불법 다운로드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단횡단입니다.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단투기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입니다.